이번 시간에는 공정거래법과 관련이 있는 대기업의 정의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기업은 누가, 어떻게, 왜 정하는 것일까? 실제로 필자의 주변 또는 필자가 속한 법인의 거래 상대방 소속 직원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본인이 다니는 회사가 대기업이 아님에도 대기업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대기업은 무엇이다라는 정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 오히려 중소기업을 정의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중견기업을 정의하는 중견기업법을 통해 대기업의 정의를 간접적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대기업이라는 명칭은 아니지만 법의 제정 취지상 대기업의 개념에 가깝게 쓰이는 상호출자 제한 기업 집단이라는 기업의 집단을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 기업 집단, 대기업 집단 등의 명칭으로 부름에 따라 현재는 사회적 통념상 상호출자 제한 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대기업으로 부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상호출자 제한 기업 집단 외에 공시대상 기업 집단을 또한 대기업 집단이라고 부르는데 관련 법에 따른 해석상 준대기업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고 할 수 있겠다. 참고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 제한 기업 집단 및 공시대상 기업 집단의 기준 및 지정 근거를 포함하는 공정거래법을 소관하는 부처이다. 그럼 앞에서 설명한 내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 먼저 약칭으로 중소기업법이라고 불리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의 범위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의 범위를 보면 중소기업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이란 시행령에서 정한 영위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보다 적은 매출액을 가지고 자산 총액은 5천억 원 이하여야 하며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 집단 및 상호출자 제한 기업 집단에 속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여기서 평균 매출액 등이란 평균 매출액 또는 연간 매출액을, 평균 매출액이란 직전 세계 사업년도의 평균 매출액을 의미한다. 이외에도 세부, 예외 요건 등이 있는데 생략하도록 하겠다. 다음으로 중견기업법이라고 불리는 중소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를 보면 중견기업의 정의를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정거래법상의 상호출자 제한 기업 집단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범위를 알았으니 남은 건 대기업밖에 없다. 중소기업보다 평균 매출액 등이 높으면서 상호출자 제한 기업 집단에 속하지 않으면 중견기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상호출자 제한 기업 집단이 대기업 집단이 되는 것이고 대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대기업이 되는 것이다. 공기업, 각종 유해회사 등의 예외는 생략하도록 하겠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중소기업법 및 중견기업법을 통해 간접적으로 대기업의 정의, 범위를 알아보았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있는데 지금까지 상호출자 제한 기업 집단은 수차례 언급이 되었는데 공시대상 기업 집단은 언급이 거의 없었다. 그럼 공시대상 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대기업인가 중견기업인가? 공정거래법 제31조 상호출자 제한 기업 집단 등의 지정 등 제1항을 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자산 총액이 5조 원 이상인 기업 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대상 기업 집단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공시대상 기업 집단 중 자산 총액이 국내 총 생산액의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인 기업 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출자 제한 기업 집단으로 지정한가라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중견기업법에서는 중견기업의 범위에서 상호출자 제한 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배제한다고 하였으나 공시대상 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배제하는 규정은 없었다. 따라서 관련법에 의하면 공시대상 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중소기업에만 해당하지 않을 뿐 매출에 따라 중견기업, 대기업 모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럼 여기서 공시대상 기업 집단 지정의 근거가 되는 공정거래법의 제정 취지를 살펴보자. 공정거래법 제1조 목적을 보면 이 법은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조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 등을 제정 목적으로 하는 공정거래법에서 정하는 기업 집단이라는 점, 공시대상 기업 집단으로 지정될 경우 총수일가 사익편취로 불리는 공정거래법
제47조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등 금지, 공정거래법상 각종 공시, 주식 소유 신고 등의 규정을 적용받는 점에서 공시대상 기업 집단이 상호출 자제한 기업 집단 못지않게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대기업 집단으로 보아도 이상하지 않다고 할 수 있겠다. 준대기업, 신흥대기업이라는 표현이 좀 더 어울릴 듯하다. 대기업의 정의 기준을 마지막으로 정리해보자. 대기업에 대한 법률의 정확한 규정은 없으나 중소기업법 및 중견기업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이 아니면서 공정거래법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에 속할 경우 그 회사는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으며, 중견기업법에 따른 중견기업 배제 대상은 아니지만 사회적 영향력이 지대한 회사들을 규율하는 공정거래법에서 지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과 더불어 공식적으로 대기업 집단이라고 부르는 공시대상 기업 집단 소속회사 역시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다. 참고로 기업의 매출 규모 등과 상관없이 동일한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 공시대상 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들은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받기 때문에 모두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 시간에는 대기업 집단인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과 공시대상 기업 집단의 특징, 차이 등에 대해 알아보겠다. 컴플라이언스 아카데미,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에 기여합니다. 감사합니다.